안녕하세요. 저는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에게 발등을 찍힌 3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남자라면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의심하게 되고 저에게 다가오기라도 하면 피하게 되네요. 저는 원래 남자한테는 전혀 관심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답지 않은 행동을 했더랬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후회할 선택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위기에서 구해줬네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스튜어디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셨거든요. 저는 비행을 위해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아빠가 제복 입은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내 친구들도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라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직한 아버지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비행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답니다. 이후 저는 대학도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서비스 학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하지만 한창 미래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제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행을 다녀오시던 부모님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를 태우고 운전을 하시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졸음운전 차량을 피하려는 찰나 큰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 일로 저는 세상에 둘도 없을 좋은 아버지를 잃고 엄마마저 장애를 가지고 여생을 살아가게 되셨네요. 그래서 저는 아픈 엄마와 그때 막 고등학교에 들어간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국내선만 타는 스튜어디스가 되었답니다. 본래 국내선 승무원으로 입사하고 1, 2년 근무 후에 국제선 전환 시험을 보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승무원이 국제선을 타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 국내선에 머물러 있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주행 비행기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바쁘게 객실을 누비던 제게 탑승객 중 한 명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은 겁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연신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남자의 사과에 웃음으로 답했답니다. 그런데 비행 일정 때문에 제주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제가 가는 곳마다 남자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저를 알아본 남자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까 비행기에서. 아,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네, 사실은 아까 호텔에서도 뵌 것 같아요. 이런 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실수한 것도 있고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머, 아닙니다. 그리고 전 내일 오전 비행기로 다시 올라가야 해요. 그러시군요. 그럼 서울에서 뵐 수는 없을까요? 저도 일정이 바빠서 여기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끈질긴 남자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 결국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식사 대접을 빙자한 데이트 요청을 꽤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본래 남자에게 관심도 없었고 돌봐야 할 가족들 때문에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거절하기가 어렵더군요. 상대가 멀끔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때문에 무척 호감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게 된 저희는 그 만남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해 결국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됩니다. 한데 원래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하필 그때가 친정엄마의 건강검진 이틀 전이었어요. 급하게 날을 잡다 보니 3개월 전에 예약해둔 엄마의 검진일과 신혼여행 일정이 겹쳐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지? 하필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몸도 불편하신 분을 혼자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한테 부탁하기도 마음이 안 편하고, 현준이는 학교 가야 하고. 고민이다 진짜.
학교가 아니라고 해도 공부해야 하는 처남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할 순 없지. 그럼 우리 신혼여행을 좀 미루자. 여행도 중요하지만 장모님 건강검진이 더 중요하잖아. 계속 휠체어에서만 생활하시니 여기저기 체크도 해봐야 할 것 같고. 여행은 장모님 검진 끝내놓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자. 정말? 자기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내가 뭐 외국 못 나가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일 때문에 지겹게 나가는데 뭐. 그래도 신혼여행은 다르잖아. 괜찮아. 여행은 즐기려고 가는 건데. 장모님 검진 미루고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면 당신도 신경 쓰일 거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고마워, 자기야. 그 대신 여행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하자. 그래? 난 자기랑 꼭 유럽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일정이랑 비행기표랑 내가 다 알아볼게. 에이, 비행기표는 내가 알아보는 게 싸지. 난 직원이라 할인도 많이 되잖아. 아, 괜찮아. 아무리 할인이 돼도 일정에 맞아야 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알아보고 필요하면 그때 말할게. 그럴까? 그럼 알았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건강검진이 끝난 다음 주에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틀 뒤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됐네요. 한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인연이 깊은 같은 과 선배이자 평소 잘 따르던 언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검진 받으러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는 사이 누군가 다가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현지 아니니? 미영 언니,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요? 병원에는 무슨 일이에요? 아, 난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입원했다길래 마침 비행이 없는 날이라 면회 왔다 가는 길이야. 그렇구나. 너무 반가워요. 언니 회사 옮기고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연락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현준이 고3 되고 저도 덩달아 여유가 없네요. 나야 뭐 회사는 달라졌어도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 근데 너 현준이 고3이라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연애하느라 그랬던 거 아니야? 너 결혼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비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의금만 보냈지만 남편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어떻게 그 몇 개월 만에 결혼까지 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됐어요.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사실 저 남자한테 별 관심 없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남자 앞에서는 돌부처가 따로 없더니 얼마나 좋은 남자길래 그렇게 빨리 마음을 정한 거야? 뭐 하는 사람인데. 유통업체 부사장이에요. 저도 늘 비행이랑 가족 때문에 바쁘고 그 사람도 뻑하면 외국에 출장 가느라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으니 더 애틋해지기도 하고 엄마도 제가 빨리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시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결정했어요. 그랬구나? 좋은 사람 만났다니 다행이다.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다 흐뭇하네. 결혼식에 꼭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비행 때문에 못 온 거 다 아는데요. 국제선은 멀리 나가면 며칠씩 일정이 길어지잖아요. 은정 선배 통해서 축의금은 받았어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너랑 내가 어디 보통 인연이니? 우리 아버지들도 서로 절친한 사이였고 기장인 아버지 보면서 승무원 꿈꾼 것도 둘이 똑같잖아. 난 어릴 때부터 널 보면 꼭 날 보는 것처럼 정이 가고 남 같지 않았어. 근데 대학까지 같은 과에 다니게 되고 정말 친자매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거기다 넌 국내선에 남아서 같이 비행할 일은 없었지만 같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말이야. 저도 그랬어요. 아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아저씨랑 언니가 얼마나 큰 힘이 돼주셨나 몰라요. 참,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잘 지내시죠? 그럼
아빠 퇴직하시고 두 분이 제주도에서 알콩달콩 사시는 거 보니까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니까. 네 결혼식에 꼭 오고 싶어 하셨는데 하필 엄마가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못 오셔서 엄청 아쉬워하셨어. 내가 대신 네 남편 좋은 사람이라고 꼭 전할게. 네, 아저씨가 전화 주셔서 아주머니 소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 신혼여행 다녀오면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언니. 좋지. 그때는 꼭 남편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검사를 끝낸 엄마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짧은 인사를 뒤로한 채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예정된 신혼여행을 위해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네요. 엄마의 검진 결과도 별 이상이 없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데 거기서 저는 며칠 전 병원에서 마주쳤던 언니를 또 만나게 됐어요. 언니가 그 비행기에 탈 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지만 새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고 좌석을 확인해주는 언니에게 살짝 눈짓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도 세상 반가운 표정으로 웃어줬죠. 저는 언니의 귓가에 대고 자그맣게 속삭였답니다. 언니, 여기서 또 만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일정에 맞는 비행기가 이것뿐이라고 해서 우리 항공사 말고 여기 탔는데 그러길 잘했나 봐요. 저 신혼여행 가는 길인데 이렇게라도 남편 얼굴 보여주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러자 언니도 곁눈으로 남편을 슬쩍 바라보더군요. 한데 남편을 본 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의아한 마음을 안고 자리에 앉게 됐죠. 그런데 비행이 시작되기 전 제 곁으로 다가온 언니가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자리 때문에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고객님. 잠시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저는 어딘가 어색한 언니의 모습에 의아한 마음을 안고 언니를 따라 비행기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언니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야, 정말 저 남자가 네 남편이 맞는 거야? 네?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언니?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왜 그래요, 언니? 뭐 걱정 있는 얼굴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현지야, 놀라지 말고 일단 이 사진을 좀 봐. 네? 이게 뭔데 그래요? 그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속 사진을 본 저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진 속에서 저희 남편이 낯선 여자와 볼을 딱 붙인 채 웃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랄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답니다. 언니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겨주자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다정한 포즈를 취한 남편의 사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그런 저를 보며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현지야.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속상하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알 건 알아야 하잖아. 네가 저런 남자한테 속아서 고생길 걷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니? 넌 내 친동생 같은 앤데.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고, 언니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지야,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너희 남편 국제선 스튜어디스들 사이에서는 요주의 인물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주의 인물이라니? 네가 아까 본 사진 속 그 여자들 다 하나같이 나랑 같이 근무하던 국제선 스튜어디스들이라고. 너희 남편이 몸매 좋기로 유명한 승무원들한테만 접근해서 자기 능력 과시하고 결혼하자는 말로 꼬신 거야. 그 남자 유통업체 부사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해외에 엄청 자주 나가잖아. 그러니 멀끔한 외모의 체력에 언변도 화려하던데? 그거에 넘어가서 너희 남편이랑 좋아지는 승무원들이 한 트럭은 될 거라고.
뭐라고요? 지금 그게 다 진짜예요? 내가 네 남편 얼굴 알아보고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 이직하기 전에 국제선 승무원들만 모인 대화방에 네 남편 얼굴 쫙 깔렸어. 한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 자랑한다고 사진 올렸다가 그거 보고 놀란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애인 사진 올리고 그랬거든? 근데 그 사진 속 남자 얼굴이 하나같이 똑같았던 거야. 바로 너희 남편. 그러니까 현지야, 지금이라도 이 결혼 당장 그만둬. 하지만 저는 잠시 고민하다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냥 연애만 하다 끝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언니. 저 남자랑 저는 결혼식도 치른 정식 부부예요. 남편이 바빠서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여행 끝내고 돌아오면 바로 구청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현지야, 놀란 건 알겠는데 내 말을 더 들어봐. 아니요, 안 들을래요. 저도 최근에는 가족들 때문에 남자 못 만났지만 대학교 때는 연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사실 여자가 많았다는 게 좀 의외긴 해도 다 결혼 전 일인데 제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언니가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저는 지난 일 들먹여서 지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 같은 돌부처 도반에서 결혼까지 했는데 다 갖춘 남자가 인기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눈 다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연애만 하다가 끝난 사이면 나도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거야. 네가 모르는 더 대단한 일이 있다고. 뭐라고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현지야, 일단 물 한 잔 마시자. 이거 마시고 내 얘기 천천히 들어. 잠시 후 언니와 한참 얘기를 나누고 돌아온 저는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뜬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디 갔다 왔어? 이제 곧 비행기 출발할 텐데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근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어쩌지? 나 속이 너무 안 좋고 머리가 아파. 계속 구토도 날 것 같고 어지러워. 뭐? 정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큰일이네. 유럽이라 비행 시간 한참 걸릴 텐데. 나 도저히 이대로는 여행 못 가겠어. 지금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신혼여행도 한참 미룬 건데 지금 또 내리자고? 왜 싫어? 아, 아니야. 여행보다야 당신이 중요하지. 그럼 빨리 내리자. 내가 승무원 부르고 가방 챙길게. 저기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남편의 부름에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요. 지금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아직 비행 전이니까 가능하죠? 네? 아내, 어쩔 수 없죠.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이리로 나오세요. 저는 허둥지둥 여행 가방을 챙긴 남편과 함께 출발 직전인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언니도 저를 돕기 위해 함께 내렸답니다. 비행기에는 가끔 편승 승무원이라고 불리는 비근무 승무원이 함께 타기도 하거든요. 마침 저희가 탄 비행기에도 언니를 대신해 투입할 여유 인원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비행기에서 무사히 내렸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서 병원부터 가자.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뭘 잘못 먹었나? 자기야, 근데 나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뭐? 아니, 아까는 곧 쓰러질 것처럼 난리더니 이렇게 금방 멀쩡해졌다고? 그러게 말이야. 오랜만에 외국에 나가는 거라 긴장도 되고 비행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랬나 봐. 아니, 아무리 국내선만 탄다고 하지만 당신이 그래도 스튜어디스인데 비행기가 답답하다니? 흥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신혼여행 간다고 내가 어제 잠도 안 자고 너무 설쳤나 봐. 싼 짐을 풀렀다 다시 챙겼다 몇 번을 그랬거든. 그리고 그동안 결혼식이다 엄마 병원이다 신경도 많이 썼고 안 그래도 요즘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그랬어. 자기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그냥 참았는데 아침부터 두통도 좀 있었거든. 뭐? 그런 말을 왜 여태 안 했어? 난 전혀 몰랐잖아. 괜찮아진 건 다행인데. 그래도 병원에는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까는 비행기에서 내릴 정도로 상태가 나빴잖아. 당신 낯빛이 정말 안 좋았다니까? 오죽하면 승무원도 같이 따라 내렸을까? 에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피로가 너무 겹쳐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정말 멀쩡해졌어. 그냥 바로 집으로 가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같이 내린 승무원한테도 죄송하지만 난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말해줘. 그 말에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집으로 향했답니다. 저는 공항에 앉아 진정한 뒤 택시를 타고 한참이 걸려 신혼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은 세상 다정한 새신랑 흉내를 내며 계속 묻더군요. 자기, 정말 이대로 집에 들어가도 괜찮겠어? 난 정말 걱정된단 말이야. 병원 가서 잠깐만이라도 진료 좀 받아보고 오자. 만약에 오늘 밤에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아, 자기야. 나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신나게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는 중일 텐데. 미안해. 미안하긴, 나 유럽 많이 가봐서 괜찮다니까? 내가 얼마나 외국을 많이 나가봤는지 당신도 알면 놀랄걸? 내 여권 한번 볼래? 와, 정말 많이도 다녔네? 아쉽지 않다니,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자랑스러운 듯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 똥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어요. 말짱한 얼굴로 자기 해외여행 횟수를 자랑하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승무원을 농락했을지 생각하니 이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잠시 후 펼쳐질 상황이 은근히 기대되기도 했네요. 남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태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불과 몇 분 후면 그 인간 앞에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제 허리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얼른 들어가서 좀 쉬자. 당신 쉴 때 내가 뭐 먹을 것 좀 사올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난 괜찮아. 입맛도 별로 없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오면 그거 같이 먹을게. 남편이 저를 부축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갑자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안에서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이 소리쳤죠. 어? 누구지? 우리 집에 누가 와 있나 봐. 처남인가? 그때 현관에 들어선 저희를 반겨주는 건 조금 전 공항에서 헤어진 언니였답니다. 남편은 제복을 입은 채 집안에 서 있는 언니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 아니. 아까 같이 내린 스튜어디스 아니세요? 근데 저희 집에는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안녕하세요. 아까는 근무 중이라 미처 인사 못 드렸어요. 저 현지 친한 언니이자 같은 과 선배예요.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네. 애가 아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뭘 좀 부탁한 것도 있고요. 현지가 남편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길래 저도 공항에서 택시로 바로 출발했죠. 근데 다행히 제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네요. 저보다 두 사람이 먼저 도착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아, 네. 근데 깜짝 파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뜩이나 나 때문에 신혼여행도 미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해서 선물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 뭐? 선물? 아니, 뭐 그런 걸 다 준비했어.
난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흡족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놀라지나 마. 나랑 언니랑 정말 열심히 준비한 깜짝 선물이니까. 그래, 그 정도야. 이야, 이거 기대되는데? 일단 눈 좀 감아봐. 어서. 눈까지 감으라고? 알았어. 제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남편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선물이 뭔지 알고 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심히 기대가 됐습니다. 잠시 후 제가 눈을 뜨라고 하자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이 웃으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상황을 보고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여기는 누가 알려준 거야?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들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요. 야, 오랜만이다. 아직도 스튜어디스한테 집착하는 건 여전하구나?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내 연락 안 받으려고 전화번호도 바꿨더라. 이 인간아, 너 아직도 이러고 사니? 그러다 제명까지 못 산다.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여자를 몇이나 거느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니? 이 짐승 같은 자식아. 그렇게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입술만 깨물더니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남편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분들이 우리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결혼식에 못 왔다고 해서 내가 오늘 초대했어. 어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 반갑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이 여자들을 어떻게 알아? 왜? 놀랐니? 네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을 줄줄이 신혼집에서 만난 기분이 어때? 너 내가 국내선만 타서 국제선 스튜어디스들은 모를 거라고 아주 마음 푹 놓고 있었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솔직히 예전에는 좀 여자를 많이 만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당신 만나서 마음 잡았단 말이야. 어차피 저 여자들은 다 지난 과거야. 과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우린 결혼식까지 치른 정식 부부인데. 뭐? 다 과거라고? 남편의 말을 비웃으며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눈짓을 보내자 언니가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며 말했어요. 얘는 저랑 같은 학교 나온 후배예요. 물론 현지도 아는 애고요. 근데 얘가 얼마 전에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사진을 한 장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축하하면서 다음에 그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했거든요. 아, 사진 찍은 날짜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어머, 이날은 현지 결혼식 일주일 전인데요? 근데 이 남자 너무 낯이 익지 않아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확인사살하듯 언니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 이 동생도 여기로 부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도저히 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하게 됐네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이 친구 말고도 당신 지저분한 과거 밝혀줄 여자는 많으니까. 뭐야, 당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 현지랑 친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남의 결혼을 파탄내지 못해서 안달이야? 뭐?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있어? 여기 모인 여자들 다 내 후배들이나 아니면 같은 회사 다니며 안면 있던 사람들이야.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들 꼬여내서 앞길 망쳐놓고 그런 말이 나오니? 너 오늘 아주 인생의 쓴맛이 뭔지 제대로 알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웃기고 있네. 현지는 아무리 남이 뭐라고 해도 내 말을 믿을 거야. 자기야, 설마 저 여자 말만 듣고 나 오해하는 거 아니지? 계속 말했지만 저 여자들은 다 옛날에 잠깐 만나다 헤어진 여자들이야.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여준 그 여자하고는 정말 딱 한 번 만났어. 그것도 내가 결혼할 여자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도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니까. 그것도 만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만하려고 만난 거야. 진짜 그게 다라니까. 남편이라는 작자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한 번 만난 여자랑 저렇게 볼에 뽀뽀하면서 사진 찍니? 이게 누굴 바보로 아나? 저 애가 분명히 언니한테 남자친구라고 했다잖아. 남자친구는 무슨 큰일 날 소리. 사실 저 여자 나 엄청 괴롭히는 스토커였어.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엄청 끈질기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명함 한 장 줬더니 그때부터 어찌나 연락을 해대는지 나도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좋게 타이르려고 만났는데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하더니 지가 마음대로 입술을 들이밀더라고. 하, 너 왜 회사 다니니? 그냥 영화나 드라마 작가를 해. 막장 드라마 하나 쓰면 아주 대박 나겠는데? 근데 어쩌지? 나도 네가 한 짓들을 다 들어버렸거든. 네가 외국 드나들면서 몸매 좋은 스튜어디스들만 골라서 공략했다며? 가짜 결혼식까지 치러서 안심시킨 다음에 혼인신고는 미루고 애만 가지면 버렸다면서? 여자 몸매가 그렇게 중요하니?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할 때는 바로 생명을 가졌을 때라는 것도 몰라? 하긴 너같이 덜 떨어진 인간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그저 욕정에만 정신이 팔려서 몸매 좋은 여자 아니면 여자로 보이지도 않디? 그렇게 즐기기만 할 거면 아예 수술해서 묶어버리든지. 수술하기는 싫고 즐기고는 싶으니 일만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다 여자들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왜? 너도 정관 수술하면 정력 감퇴된다는 소리 듣고 겁이 났니? 그거 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던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 여자들도 다 같이 즐겨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흉내내는 거야. 와, 나 미치겠네.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하다. 그러자 저희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의 전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속은 보여줄 수 없어도 이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세 명의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오더군요. 순간 여자들의 가슴에 안겨 잠든 아이들을 보고 남편이 기겁해서 소리쳤네요.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까지 데려왔어? 미친 거 아니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애 깨겠어. 얘 잘 때 보면 완전 오빠 판박이야. 한번 볼래? 우리 애도 좀 봐. 예쁜 딸이잖아. 애가 돌이 지났는데 이제야 아빠랑 첫인사를 하네? 난 아직 애기 출생신고도 못했어. 애 아빠라는 인간이 내가 임신했다니까 꽁무니 빼고 잠수를 타더라고. 그 충격으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여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남편을 향해 도끼 눈을 뜨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생지옥에라도 떨어진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였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언니에게 들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니었어요. 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저를 진정시키고 더 놀라운 진실을 말해주었답니다. 현지야, 사실 더 심각한 얘기는 지금부터야. 더 심각한 얘기라니. 저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던 과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저게 과거에서 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 네? 그게 무슨... 그럼 지금도 만나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한번 볼래? 우리랑 같은 과 나온 후배야. 얘가 네 결혼 일주일 전에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면서 자기 남자친구라고 자랑했단 말이야. 뭐라고요? 결혼 일주일 전이요? 그래, 그랬는데 이게 양다리가 아니고 뭐니? 어떤 이유로도 결혼을 일주일 앞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문제가 뭐 또 있는 거예요? 진정하고 들어봐. 네 남편 사진을 본 어떤 스튜어디스가 그러더라. 국제선 타다가 갑자기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년 전쯤에 결혼할 거라고 소개해줬던 남자라고. 그 여자도
지금 너처럼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혼인신고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신했다는 말에 가차없이 버려졌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소문으로는 그런 여자들이 한둘이 아닐 거래. 네 남편이 몸매 좋은 승무원들만 보면 그렇게 껄떡거린 모양이더라. 사실 전 항공사 다닐 때 나도 너희 남편이 내 동료한테 그러는 거 몇 번 본 적도 있어. 다들 겉모습이랑 매너에 속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애도 가졌는데 임신해서 몸매 망가지면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차버린 거야. 멀쩡히 잘 나가던 스튜어디스들이 한순간에 미혼모로 전락해서 다들 회사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니? 아마 그래서 오늘도 예전에 이용하던 항공사 말고 이 비행기 탄 걸 거야. 틀림없어. 말도 안 돼.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왜 나서서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어디 한국 사회가 미혼모들한테 우호적이니? 아빠 없는 애 낳았다고 하면 다들 한심하게나 보고 가족들도 집안 망신이라고 숨기기 급급하지. 그러니 다들 나서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왔던 모양이야. 사실 너랑 나도 그런 일 당했다면 앞에 나서서 목소리 높이는 거 할 수 있겠니? 네 남편이 그거 하니까 겁도 없이 계속 같은 짓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거겠지. 전 분명히 시부모님도 만났다고요. 결혼식에도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보나마나 그거 다 아르바이트일 거야. 그러니 그 많은 여자들이 속았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랬겠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믿고 싶지 않다 정말. 그리고 내 입으로 너한테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더 속상하고 네 결혼은 정말 축복만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언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위기를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하필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언니를 만난 것도 그렇고, 혹시 아빠가 언니를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일 저도 이런 거 몰랐으면 그 여자들처럼 미혼모 돼서 일도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저런 인간 쓰레기를 안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니 이제 당장 가서 저 인간 정체 밝히고 끝내버려. 아니요. 저 하나 여기서 끝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인간한테 버려져서 피눈물 흘리며 사는 여자들이랑 그 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이대로 저만 끝난다고 후련해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 저기, 언니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인간한테 당했다는 여자들 전부 우리 신혼집으로 좀 불러주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 다 됐는데 어쩌려고?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제가 아픈 척 할게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 내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따가 신혼집에서 만나요. 그 여자들이랑 같이. 그래서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신혼여행을 취소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픈 저를 돕기 위해 같이 비행기에서 내린 언니는 제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 신혼집으로 이동하며 남편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은 제 연기에 속아 자신이 애만 갖게 하고 버렸던 여자들과 3자 대면, 아니 6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는 언니를 빼고도 남편의 아이를 낳은 여자 셋과 임신인 걸로 착각했다 버려진 여자까지 4명의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었네요. 언니의 말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들과 남편 얘기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들은 오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모인 여자들은 저마다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주먹을 날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뜯기도 했어요. 그동안 언니와 저는 잠에서 깬 아이들을 달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전 애인들과 낳은 애를 셋이나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정말 귀여워했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안아줘야 했답니다. 그렇게 여자들에게 한참을 흠씬 두들겨 맞은 남편이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간절하게 부르더니 얼토당토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자기만은 날 믿어줘야 해. 나 그동안 망나니처럼 산 건 인정하지만 정말 당신이랑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당신이라면 그깟 몸매 망가지든 말든 평생 사랑할 자신도 있었고 예쁜 아이 낳고 잘 살고 싶었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나 좀 믿어줘. 부탁이야. 그래. 그럼 어디 시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자기 어릴 때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볼까? 뭐라고? 당신이 나랑 정말 백년해로 하고 싶었으면 우리 결혼식에만은 친부모님을 모셨겠지. 안 그래? 지금 전화 걸어볼게. 아니. 잠시만.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요?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며느리 전화번호도 모르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이 어릴 때 사진이 좀 보고 싶어서요. 네, 불이 나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다음에는 이런 아르바이트 말고 좀 다른 걸로 알아보세요. 아무리 가짜 아들이라지만 저런 인간 말종 도와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남편은 핏기 없이 허연 얼굴로 저를 향해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여자들은 계속 남편의 얼굴에 선명한 손톱 자국을 만들고 있었네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거기 모인 여자들은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팬 후 후련하게 복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도 무릎 꿇고 비는 남편에게 니킥을 한 방 날려주고 짐을 싸서 나왔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자기 집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 말했던 신혼집도 단기 월세로 빌린 집이었어요. 그동안 그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에게도 좋은 신혼집을 마련한 척 연기를 해온 거죠. 그 후로 피해 여성들은 더 이상 음지에 숨어 있지 않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위자료와 새 아이의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판 사실이 주변에 소문나며 전 남편의 사회적 평판도 추락해서 부사장 자리에서도 해임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전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청구해 마지막 한 푼까지 알뜰하게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남은 상처까지 말끔히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다 욕정에 사로잡힌 속물덩어리들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여쭙고 싶네요. 부디 삶의 지혜가 가득하신 분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